네, 이번 시간은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냐면, 네, P이면 Q이다. 두 조건을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연결하여 우리가 명제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명제가 됐었고, 이 명제에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적어주면, 즉, Q이면 P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가정을 부정하면서 결론으로, 그리고 이 결론을 부정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준 걸 우리가 대우,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명제가 있었습니다. 이 명제에 결론과 가정을 바꿔서 Q이면 P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가정을, 여기에 있는 이 가정을 부정하면서 결론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결론을 부정하면서 가정으로 보내,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부르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대우가 된 이 명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을 해주면, 즉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이걸 보고 역, 이 둘은 역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네, 이게 이제 결론이 됐는데 이 결론을 부정하면서 가정으로, 그 다음에 이 가정을 부정하면서 결론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 둘도 대우 관계에 있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정의입니다. 명제가 있고 그 대우 명제가 있을 때 얘네 둘은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이 대우 명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고 하니, 네,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지금 참이었습니다. 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P, Q 각각의 진리집합을 P와 Q라고 뒀을 때 P가 Q의 그렇죠 부분집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 수 있냐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포함관계가 네, 그렇죠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두 개 자리를 바꿔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은 not Q의 진리집합, 그리고 P의 여집합은 not P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되더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not Q는 not P이다는 원래 있던 명제 P이면 Q이다에 뭐가 됩니까? 네, 대우가 되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참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네,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다고 하면은 부분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닌 것이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P이다도 네, 거짓이 되겠다.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하더라.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우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역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역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겁니다. 네,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었어요. 근데 이 역은 지금 Q이면 P이다입니다. 그러면은 네,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집합 P와 Q를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역이 지금 참이 된다라고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렇죠, 진리집합 P, Q가 P에 포함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리 가는 얘기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참과 거짓이 항상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통해서 한번 봐보면 명제, 역, 대우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 명제는 어떻습니까? 네, 참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진리집합이 지금 x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x제곱 1이다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1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라는 얘기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 결론인 x제곱이 1, 이것을 우리가 가정으로 쓰고
결론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진리집합이? 네, 마찬가지로 이쪽에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이쪽도 마이너스 1하고 1이기 때문에 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도 참이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고 대우명제 적어보겠습니다. 네, 대우명제는 결론을 부정합니다. 네, 또 지워지네요. 다시 네,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x제곱이 1이 아니면 네, 가정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x는 1이 아니고 네, 또는이었으니까 아니고 또 뭐도 아니다.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네, x의 제곱이 1이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네, 진리집합을 여기를 p라고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인데 네, x는 1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네, x제곱이 1이 아닌 그러한 수들이기 때문에 x는 1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그렇게 되겠고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네, x는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가 같다. 네, 그래서 포함되기 때문에 참이 되겠다. 네, 결론적으로 1번은 명제, 역, 대우가 전부 참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이고 y가 1보다 크다이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명제는 어떻습니까?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기 때문에 2를 더해주면 2보다 크다. 네, 원래 명제는 참이 되겠네요. 네, 역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이면 x가 1보다 크다이고 y가 1보다 크다이다. 네, 가정과 결론을 바꿔 적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거짓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게 되냐면 x가 예를 들어서 2가 되고 y가 0이 되게 되면 어때요? 네, 이 상황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그랬죠? 네, 발레. 네,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구나. 즉 명제의 역은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대우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결론을 부정합니다. 즉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이 가정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기 때문에 또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원래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참이다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x하고 y가 둘 다 1보다 커버리면 네, x하고 y가 둘 다 1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2를 더해주면은 당연히 2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작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충분조건, 필요조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이제 우리가 참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명제가 됐기 때문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데 참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는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내더라.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명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네, 참인 명제입니다. 그럼 이것의 진리집합은 지금 1이고 여기에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이 가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1이었기 때문에 x제곱은 1이다 라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조건이라고 하고 네, 반대로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려면 마이너스 1이 네, 없어져야 된다. 그러한 조건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하기는 조금은 초반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P이면 Q이다.
했을 때 P가 Q로 지금 얘를 화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P가 Q에게 화살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네, 충분하니까 줬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Q는 P에게 화살을 받고 있어요. 왜 받아야 될까요? 네,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구분해줘도 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좀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참인 경우 치읓 충분 조건이다. 치읓 치, 추. 자, 미안합니다. 네, 참일 때는 충분, 참일 때는 충분. 왜? 참일 때 치읓이니까 충분도 치읓이니까. 네, 치읓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반대는 필요다. 네, 충분과 필요가 헷갈리면은 참일 때는 충분, 치읓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치읓.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P는 Q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썼다는 얘기는 그렇죠. 참이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Q도 Q이면 P이다. 이것도 지금 두 줄이 돼 있기 때문에 참이다. 양쪽 방향으로 참일 때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내냐면 네,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네, 충분 조건이면서 동시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밑에 진리집합과 연결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이 명제는 참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두 줄로 표현됐기 때문에 참이다. 참이면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Q가 P에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Q이면 P이다. 이게 이제 참이 되겠고 이 경우는 P는 Q이기 위한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되겠다. 네, 이거랑 같은 말로 뭐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Q이면 P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P하고 Q가 같대요. 그 말은 P하고 Q가 동시에 참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양쪽으로 해주면 되겠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얘는 반대로 뭐라고도 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므로 네,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 그 밑에 네, x의 제곱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2x는 8이기 때문에 x는 4. 네, 진리집합이 서로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건인지 알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참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참이 되는지 알려면 뭘 비교하면 되죠? 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진리집합을 확인을 해보면 1번에서 x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수직선상에 평행해 봐도 x가 마이너스 5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됩니다. 네, 반대로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는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참이면 충분 조건. 네,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번은 P의 지금 X의 제곱 빼기 1이 0이다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네, Q X의 세제곱 빼기 1 이것은 한번 해볼까요? 네, x의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건 x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고 그래서 x 빼기 1, x 더하기 1은 0이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우리가 진리집합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이 진리집합도 P는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의 명제는 P이면 Q이다만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지금 XY는 0이다 라는 조건이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다 라는 Q 조건에 의해서 네, Q에서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제곱도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개 더해가지고 0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X의 제곱도 Y의 제곱도 0이란 얘기고 그 말은 X, Y는 둘 다 0이다. 네, 결과적으로 진리집합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참이고 이쪽 방향으로 참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가 있고 Q가 있어요. 그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야? 네, P이면 Q이다. 이게 지금 참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은 P하고 Q를 보면은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지금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대우 명제가 되겠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 얘가 참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그렇죠. 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not Q는 X 빼기 2는 0이다. 이것이면 나피다 라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a가 0이다 이것이다. 네, 결과적으로 이 명제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이 되겠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네,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2가 되겠고 네, 그래서 진리집합이 결과적으로 2가 되겠고 여기에 지금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네, 2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x에 2를 대입을 해보면 4 빼기 14 더하기 a가 0이 되겠다. 그래서 a라는 값은 10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죠? 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사람이다를 바로 건너뛰고 네, 이렇게 바로 써준 거 우리 이거 보고 3단 논법 비슷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 네,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 하게 되면 P이면 R도 참이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네, 여기 P에서 바로 어디로? 네, R로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더라. 가운데 있는 이 Q를 우리가 건너뛰어버리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참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진리집합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면 P면 Q이다가 참 이게 되면은 P는 Q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이게 참이라는 건 Q는 R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결과적으로 P도 R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P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P이면 not Q이다.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참인 것은 어떤 거? 그렇죠. 대우도 항상 참이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어요. 그러면 not Q니까 Q가 되겠고 가정을 부정해서 not P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써주면 어떻게? 네, 결론을 부정하면 not Q이면 네, R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째? 네, 첫 번째는 참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명제하고 이 명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기 때문에 한 방에 건너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P이면 R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참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명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not R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not P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Q를 건너뛰어서 어떻게? not R이면 not P다. 라고 하기 때문에 네 번째도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5번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이 두 명제로부터 명제 Q이면 S이다. 이게 참임을 보이기 위한 참임 명제가 하나 더 필요하다. 네, 모두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Q이면 S가 참이다 라는 걸 보일 수 있는 명제는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보면 Q로 시작해서 S로 지금 끝나야 되기 때문에 Q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Q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얘를 부정해주면 됩니다. not Q를 부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냐면 그렇죠.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ot Q를 부정해서 가정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가정에 있던 P를 부정해주면 not P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네, not R이면 S이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으면 될까요?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명제에 Q이면 not P다. 그리고 이 명제에 not R이면 S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Q에서 이 S로 한 방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가야겠냐? 지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not P면 not R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not P면 not R이다. 이 명제가 필요하고 보기에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대우를 써보겠습니다.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R이면 P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